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엔비디아, 오라클 이런 AI주들 호재가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엔켈이 좀 걱정이 있었는데 일본이 금리 올렸기 때문에 혹시 주식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지난주에 AI 버블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악재 그리고 이제 미국 어떤 정책, 일본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탈하면서 좀 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미증시에는 특정 업종이 올라갔는데 우리는 반대로 또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좀 이게 동조가 되는지 특히 오늘 장에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주말에 올랐고 상승한 업종이 더 많았는데 딱 봐도 테크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업종 지수가 2%나 강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냥 기술주,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냥 AI주가 주된 어떤 이슈의 좀 중심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한국이 아무래도 반도체 비중이 증시에서 높기 때문에 야간 선물도 저거 보고 1.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이라는 건 미증시 돌아가는 거 보니 월요일에 우리 증시, 그 다음날 우리 증시는 이 정도로 플러스로 출발하겠구나라고 이제 예측을 하면서 나오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지수가 한 60포인트 왔다 갔다 그 정도로 올라서 출발하겠다. 이렇게 일단 시장에선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슈를 보면 그 엔비디아가 올라갔는데 그 미국 정부에서 중국에 H200을 수출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수출 못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수출하는 걸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정책적인 어떤 그 추진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절차에 들어간 것 같아요. 상무부에서 국방부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관련된 부서에 이거 수출하도록 이제 문서를 좀 검토해라, 착수해라,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갔다라고 알려지면서,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을 제로로 잡았잖아요. 근데 그 매출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오라클이 한동안 이슈였죠. 그러니까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투자자를 잃었다.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완공이 지연될 것 같다. 이런 등등의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딱 부러지게 어떤 그 뉴스가 반전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틱톡을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틱톡, SNS, 그러니까 틱톡이 미국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인의 로그인 기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정보가 중국에 넘어간다. 이런 의심을 받게 된 거죠. 미국은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은 미국 업체들이 해야 돼. 미국 기업들이 경영권을 가져야 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오라클이 바이트댄스라든가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하여튼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오라클이 주요 경영자로 참석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오라클 입장에서는 저 틱톡이 어마어마한 어떤 방대한 그 데이터를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건 또 중요한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어떤 대형 고객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평가받았거든요. 이러면서 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술주 빠지는 과정에서 기술주 하락 배팅은 아닌 것 같다. 최근 하락하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에 콜옵션을 매수하고, 콜옵션 매수한다라는 건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계약금을 거는 그런 투자자들이 늘어났고, 그동안에 하락 쪽에 베팅했던 풋옵션을 청산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인 하락을 베팅한 게 아니라 좀 단기적으로 잠깐 이제 트레이딩 한 거 정도고, 최근 들어서는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신경 쓰였던 게 일본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혹시 이제 그 일본 자금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투자 자산에서 자금을 청산하고, 그러니까 매도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조짐은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적 양호했고, 걱정했던 거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요 기술주 보면 오라클이 6.6%나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엔비디아도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사상 최고치 7%, 그 전날 10% 올랐고, 또 그 다음날 7%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AI 중에서 특별한 어떤 종목 하나가 약점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올랐어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업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칩 업체, 또 그 칩에 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이 기업들이 다 이제 시리즈로 다 올라가서 일단 AI주에 대한 어떤 안도감이 가장 크게 작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주들이 중요한 게, 미국에서는 내년도 실적, 분기별로 이제 실적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테크 업종의 이익 기여도, S&P 500에서 차지하는 이익 기여도를 그 테크 업종을 가장 높게 봐요. 그러니까 30% 이상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AI주가 이거 잘못되는 것 같은데라고 해버리면 S&P 500에서 다른 업종으로 물론 관심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믿었던 게 무너지게 되면 주식시장 자체가 올라가겠구나라는 장담을 못하게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AI 관련해서 최근에 나오는 노이즈가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었죠. 근데 일단 이제 아직까지 그게 해소된 건 아니나 적어도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상황에서는 살짝 조금 뭐 분위기는 좀 반전시켜 놨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그 박스권 10월 마지막 주 이후에 8주 연속해서 지금 박스권 3,900과 4,200 정도 사이에서 갇혀있는, 좁게 보면은 3,900, 4,100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갇혀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코스피가 이번에 상승장이 진행이 되면서 2주 연속 하락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음봉은 덜어 나온 적, 2주 나온 적 한 번 있긴 했지만, 그건 이제 상승하는 음봉이었고, 어쨌든, 한 주 하락하면, 그 다음 주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대부분은 한 주 빠지면 2주 이상 올라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11월에 한 주 올라가다 다시 빠지고 그런 적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세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플러스로 가면서 그동안의 상승장에서의 어떤 만들어 왔던 그런 흐름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지, 당장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초반부터 물량을 되게 많이 팔면, 아이고, 이거 외국인들이 이거고 뭐고 지금 되게 아직까지도 조심스러워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장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매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많이 팔았어요. 물론 주초보다 주 후반에 매도 규모가 줄긴 했지만 저 줄인 것도 되게 많이 판 거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왜 팔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여튼 유난히 AI 버블론이 많이 나오면서 한국에 대한 어떤 걱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져 있잖아요. 예,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IT 기업들에 대한 어떤 매도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되게 많이 팔았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본이 금리 올리면 한국에 투자하던 일부 자금이 빠져나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글로벌 증시가 주춤했던 이유가 저 엔캐리에 대한 어떤 걱정,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본의 저금리의 자금을 빌려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그게 이제 빠져나갈 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그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를 조금 더 키운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 여기도 잘못 투자하면 한국에서 환차손 입을 수 있으니까. 일단 주말 사이 일단 두 가지는 좀 진정이 됐거든요. 저 두 가지가 이제 진정이 됐기 때문에 요거대로라면 적어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오늘장에도 대폭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뭐 주요 대형주들 보면 하이닉스가 이제 지난주에 거의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근데 이게 하이닉스가 24일까지 58만 원, 59만 원 요 라인 올라가면 현재 어떤 투자 경고 기준상으로는 거래 정지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국에서 빨리 저걸 갖다가 이제 대형주는 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긴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안 됐는데, 어쨌든 하이닉스는 58만 원, 59만 원 그 라인을 넘기기가 사실은 좀 어렵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이 그렇게 올라갈 동안 이제 못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장에서 어느 정도 어떤 상승 시도를 해 나갈지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주 사고 친 종목 LG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공급 계약권이 취소가 됐잖아요. 예, 포드세 이제 배터리 공급하기로 했던 게 지금 취소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재료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는 흡수가 됐다라고 보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주가가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장 정도에서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이 악재에서 벗어났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종목들별로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다가 이제 종목들별로 종목 장세로 좀 바뀌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희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라든가 주요 종목들이 올라갈 때 바이오들이 약간 이제
시소가 되는, 그러니까 부진했다가 저 종목들이 고전할 때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그 반대가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다 올라가는 게 좋죠. 예, 둘 다 올라가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 시소가 되는 거는 또 주식시장이 좀 조심스럽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내연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휘발유나 경유로 가는 차들 뭐 이런 걸 이제 내연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퇴출시키지 않기로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좀 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안정적이 되면 그 내연차가 지속되는 건 우리나라 또 차 부품주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쪽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키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하고 저렇게 연동돼서 주가 방향이 비슷하게 가던 종목인데 지금 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갇혀 있는 게 되잖아요. 마이크론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증시를 만약에 부정적으로 본다라면 계속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흐름이 61선까지 가지 않고 다행스럽게 21선을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코스닥의 특징이 마지막 주, 그러니까 이번 주보다 이제 그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가 되긴 하는데 마지막 주와 1월 첫 번째 주에 강한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13년 동안 10번 오르고 3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그 정도의 강한 징크스가 있을 때는 그 전주에도 좀 매수가 들어와요. 아, 어차피 2주 정도가 기회가 되니까 미리 좀 사둘까라고 해서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수급에서 그 개인들은 뭐 매수한다라고 쳐놓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매수를 안 했거든요. 기관들 중에서도 연기금하고 이제 금융투자 쪽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계속 나오게 되면 코스닥이 박스권 이상을 가기가 좀 어렵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적어도 이제 지난주 다행스러운 건 기관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사줬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21선까지 회복이 됐다라는 점에서 보면 뭐 61선 이탈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진 않고 이 위치 정도에서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 징크스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종목들에 대한 매수, 그다음에 뭐 양도세 대주주 회피 뭐 이런 것들 피했던 이제 투자자들이 또 컴백하는 시기. 뭐 예전만큼 지금은 이제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 예전 같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좀 수급이 좋아지는지, 특히 코스닥 쪽에서 어떤 종목 요 구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의 지난주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 종목들, 그리고 평균 매수가 대비 상승률 추이 이거 보면 보통 한 외국인 기관이 정상적인 장에서는 평균 매수가 대비 한 70% 이상이 수익 상태로 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보면 외국인들은 반반, 기관은 약간 손실 상태의 종목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따박따박 하루 반짝 들어온 거 말고 꾸준하게 매수가 누적이 되어 있는데 주가가 이제 눌려 있는 상태의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이런 리스트 외에 아래쪽으로 더 펼치면 50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중요한 관심주 리스트로 좀 담아둘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개인들은 지금 엉망이에요. 예, 개인들 보시면 저 리스트에 수익 난 종목 4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승률이 10% 조금 더 되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물량 매집 종목군들 뭐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 게 지금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 AI주가 반등을 했다라는 점, 근데 우리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오늘 막힐 거냐, 아니면 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증시의 성향 자체, 우리 증시 계속 갇혀 있겠구나, 아니면 우리도 이제 풀리는구나, 가늠이 되는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건 일본이 지난주에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그 엔달러 환율 외국인들 특히 반응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기준일, 26일에 배당 기준일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정도 지금 되면, 왜 우리가 보통 과거에 전통적으로 주주명부 들어가기 싫어하는 어떤 개인 투자자들, 큰 손들이 주식을 판다. 근데 이제 팔 만큼 다 팔게 되거든요. 지난주 되면.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옛날같이 기준 금액이 달라져가지고 하여튼 옛날 같지는 않아서 그 매도가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이제 이전과 다르게 종목들이 좀 바뀌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시장 전체로는 지난주 이제 되게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 이런 종목 등등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부진했던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종목군들의 수급이 바뀌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는 갖춰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기준은 두 종목군이 되니까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혹시 몰라서
엔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면, 엔캐리라는 건 뭐냐면 일본이 워낙 금리가 싸기 때문에 일본의 저금리에서 돈을 빌려요. 예, 그 돈을 가지고 금리가 높은 쪽에 투자를 하거나 고수익이 기대되는 쪽에 투자를 하는 걸 엔캐리라고 합니다. 그럼 엔캐리 청산은 뭐냐? 투자하던 곳에서 매도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한국 주식을 사요. 예,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해서 주식을 팔고 일본의 동납부로 넘어가는 거. 이걸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주목되냐면 추정하는 게 다 정확하진 않다고는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추정하기를 우리 돈으로 한 4,700조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 청산이 되면 470조 원이 청산되는 거잖아요. 예,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시기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엔캐리가 청산이 가동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청산되면 어떤 신호가 나오냐? 금리가 올라가겠죠. 돈이 귀해지니까. 그 다음에 엔달러가 하락하겠죠. 일본으로 자금이 돌아가니까 엔달러 환율은 떨어질 거 아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돈이 막 들어온다. 달러 돈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듯이. 근데 이제 주말에 미증시 보니까 국채금리 올라간 거는 미미했고 엔달러 환율이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자금을 빼서 일본으로 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어지진 않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건데 보시다시피 금리는 조금밖에 안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엔달러 환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왜 그랬냐면 작년도 8월에 그때 갑자기 시장이 폭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대폭락이 나왔는데 그때 제 이제 시황일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경기 침체 우려, 빅테크 우려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엔캐리 우려가 겹쳤던 시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엔캐리가 저때 이제 화두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겹치었는데 그때 또 엔캐리가 등장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고전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때 혹시 저런 일 또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하필이면 또 이번에 뭐 AI 버블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혹시 모르니까 오늘 장중에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별거 아닌 거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또는 있을 뻔했다 정도 또 공부 삼아 알아두시라고 따로 이제 제가 뽑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려서 하여튼 7만 단계 좀 넘겨보도록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